서울에 사는 67세 김홍주 씨는 오늘 새벽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 해가 뜨기 전 잠에서 깨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4년 전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자식들을 키우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었고 현재 아내와 백수인 딸과 함께 살고 있어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딸은 집에만 있는 김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 잔소리를 하지 않던 아내도 요즘 들어 김 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새벽부터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무작정 걷던 그는 이전의 길을 지나며 본 적 있는 탑골 공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들었던 터라 앞으로 자주 갈지도 모를 곳이라 생각하며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돈도 없었기에 시간을 때울 곳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탑골공원에 도착한 김 씨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하나씩 가져와 자리를 미리 선점해 놓은 듯 했습니다. 김 씨도 급히 챙겨온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마음에 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반갑게 말을 받아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근처에 살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새벽 6시가 무슨 문제겠어요. 늦으면 급식도 못 먹어요. 노인은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급식을 받지 못해 하루를 굶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무료 급식 번호표로 58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하고 나왔지만 귀마개를 하지 않아 귀가 시려웠고 신발 속으로 들어온 냉기로 발도 시려웠습니다. 슬슬 배식을 나눠줄 시간이 되자 공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털모자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한편 오전 7시에 나왔지만 무료 급식 번호표를 받지 못한 한 노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종로 거리를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서 있던 70대 노인이 그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야.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아내가 아프면서 병원비로 거의 10억 가까이 썼다고 하더라고. 그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날렸지. 병원비로 10억 원이라니. 김 씨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닥칠 수 있고 가진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대 노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40년 전에도 여기 탑골공원에는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거든. 그땐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 그런데 지금 그 할아버지들의 나이가 내 나이더라. 참 세월 빠르지. 그때는 내가 나이 들면 이런 곳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 참 씁쓸하지. 그의 말에는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한 씁쓸함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70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고 마침내 8시 30분이 되어 아침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메뉴는 주먹밥, 단무지 3장, 그리고 된장국이었습니다. 원래 국은 소고기 뭇국, 미역국, 된장국이 번갈아 가며 나온다고 했지만 오늘은 된장국이 제공되었습니다. 김 씨는 추위를 녹이고자 얼른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몸이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쳤던 탓인지 주먹밥도 아주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단출한 식사였지만 이렇게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던 중 김 씨와 70대 노인 곁으로 다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약간 어색한 표정을 보니 그도 김 씨처럼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부침성 좋은 70대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막노동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뒤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병든 아들이 있어 그간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노인은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며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면서 삶이 급격히 꼬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김 씨가 자신보다 조금 어려 보이자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모아둔 돈이 좀 있고 아직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노년에 비참해지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있는 돈 잘 관리하고 함부로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위험한 사업은 피하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김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마음이 순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다행히 햇빛이 들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입김이 뿜어져 나올 만큼 추웠습니다. 70대 노인은 늦기 전에 점심 배식을 받으러 가자며 김 씨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사회복지관 원각사의 무료 급식줄에 다시 섰습니다. 해가 떴지만 오랜 시간 밖에 있으니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추위를 이기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가벼운 동작들을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11시 30분이 되자 김 씨와 70대 노인은 번호표를 제출하고 약 12평 남짓한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 뭇국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대여섯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밥과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표 말이야. 예전엔 없었거든. 그땐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며 싸우기 일쑤였어. 지금은 훨씬 나아진 거지. 70대 노인은 과거와 비교해 지금의 체계가 훨씬 좋아졌다며 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식소는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설치된 22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누군가 틀어둔 옛날 뽕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고 몇몇 노인들은 핸드폰을 꺼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겨울이라 따뜻한 물도 준비되어 있었고 김 씨는 먼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식사 중 70대 노인은 자기 오른편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노인은 오전 6시에 출발해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이곳에서 무료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제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에서 온 노인은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고 아내가 아프면서 10년 동안 병원비로 저축을 다 써버렸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는 월 60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너무 빠듯해서 1년 전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밤에는 추워서 무릎이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상태가 안 좋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나가는 거죠.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5년만 더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 김 씨는 그의 말에 깊이 동감하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경비 일을 잘 구하셨네요. 저는 공사장 같은 힘든 일이라도 해보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 아직 잘 안 돼요. 이제 60대인데도 요새는 나이 조금만 많아도 일자리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힘든 일만 남아있다지만 나이 들면 체력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져서 그런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직처럼 앉아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죠. 그들의 대화를 맞은편에서 듣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44살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어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큰아이는 대학 보내고 둘째는 결혼시키고 막내는 유학까지 보내느라 정신없이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더라고요. 이어 할머니는 무릎 상태를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아까 무릎 안 좋다고 하셨죠? 저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면 최소 6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미루고 있어요. 연금 80만 원 중 절반은 월세로 나가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약값까지 많이 드니까요. 아이들도 제 살기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건 꿈도 못 꾸죠. 할머니는 아픈 무릎을 붕대로 감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답답할 때는 여기 와서 저랑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보며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 씨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노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듯했습니다. 김 씨가 살짝 우울해진 것을 눈치챈 70대 노인은 밥을 먹고 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며 김 씨를 데리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물론 카페가 아닌 커피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70대 노인은 주머니에서 600원을 꺼내 300원짜리 커피 2잔을 뽑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예요라고 말하는 김 씨 옆에서 70대 노인은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즐겼습니다. 김 씨는 자판기에서 나온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김 씨는 300원짜리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니라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최근 발생한 노인 운전 사고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운전도 하지 말라고 난리야. 집에서도 면허 반납하라고 자식들이 성화야.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한 김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고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대화를 끊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전입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 공짜로 타면 좋아요. 청년은 다짜고짜 노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양심적으로 65세 넘으셨으면 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성숙한 시민들의 목숨 아끼세요. 김 씨는 이런 일반화된 비난에 반박했지만 청년은 담배를 물고 찌푸린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는 안 늙을 줄 아나 70대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씁쓸해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었지만 김 씨는 아직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더 뽑아 들고 김 씨와 함께 노인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 두 노인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주위에는 훈수 두는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마가 죽어버리잖아.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장기판에서는 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노인들의 훈수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장기를 둘 줄 아는 김 씨는 그들의 열띤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잠시나마 이곳의 활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장기를 두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며 자신도 매일 장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오후 4시가 되었지만 장기판 주위의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린 듯한 표정의 70대 노인은 김 씨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질 때쯤 그들은 익숙한 커피 자판기를 지나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막걸리와 소주였습니다. 그곳은 한 잔당 1,000원의 술을 판매하며 안주로 강냉이, 마른 멸치, 김치, 야채전, 다시마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없었고 모두 야외에서 서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김 씨는 날씨가 추웠지만 막걸리 한 잔이 당겨서 주문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술을 주문하던 노년 여성 2명이 있었고 70대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자식들 흉이나 좀 보러 왔죠. 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기운의 감성에 젖은 70대 노인은 나이 먹고 눈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소중한 거절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후 70대 노인과 김 씨는 바둑을 두고 있는 다른 노인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술 한 잔을 곁들인 노인들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70대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싸움이 날 것 같다고 예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0대 남성은 핀잔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바둑돌을 던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깜짝 놀란 70대 노인과 김 씨는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을 데려가는 대신 경찰은 바둑판까지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노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싸운 사람들 데려가면 됐지. 왜 바둑판까지 가져가려는 거요?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경찰을 둘러싼 노인들이 100명 정도 모여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은 전기 충격기를 꺼내 공중에서 작동시켰습니다. 노인들은 크게 놀라며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현장에 있던 노인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70대 노인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김 씨는 한 고물상 앞에서 폐지를 팔러 온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실은 할머니는 오르막길을 힘겹게 넘어왔지만 이틀 동안 모은 폐지를 팔아 받은 돈은 겨우 12,000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뜻밖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운이 좋게 맥주병하고 음료수병 무더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받았지. 평소엔 새벽부터 나서도 10,000원도 못 벌 때가 많아. 그러나 할머니는 최근 폐지 가격이 조금 올랐음에도 차를 이용해 대량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전문 수집꾼들 때문에 수입이 줄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고물상 주인에게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는지 물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유모차나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어져 절반 이상이 고물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난방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 계란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최근에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새 수리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쉴 수 없는 현실을 덧붙였습니다. 겨울이 그래도 나은 편이야. 여름 폭염 땐 아예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 김 씨는 언젠가 자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폐지라도 주어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무기력했던 지난 몇 달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탑골공원에서 만났던 노인들처럼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직업을 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김 씨는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않아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보낸 하루는 김 씨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 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탑골공원 노인들의 삶이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홍주 씨는 오늘 새벽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 해가 뜨기 전 잠에서 깨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4년 전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자식들을 키우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었고 현재 아내와 백수인 딸과 함께 살고 있어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딸은 집에만 있는 김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 잔소리를 하지 않던 아내도 요즘 들어 김 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새벽부터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무작정 걷던 그는 이전의 길을 지나며 본 적 있는 탑골 공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들었던 터라 앞으로 자주 갈지도 모를 곳이라 생각하며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돈도 없었기에 시간을 때울 곳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탑골공원에 도착한 김 씨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하나씩 가져와 자리를 미리 선점해 놓은 듯 했습니다. 김 씨도 급히 챙겨온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마음에 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반갑게 말을 받아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근처에 살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새벽 6시가 무슨 문제겠어요. 늦으면 급식도 못 먹어요. 노인은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급식을 받지 못해 하루를 굶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무료 급식 번호표로 58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하고 나왔지만 귀마개를 하지 않아 귀가 시려웠고 신발 속으로 들어온 냉기로 발도 시려웠습니다. 슬슬 배식을 나눠줄 시간이 되자 공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털모자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한편 오전 7시에 나왔지만 무료 급식 번호표를 받지 못한 한 노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종로 거리를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서 있던 70대 노인이 그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야.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아내가 아프면서 병원비로 거의 10억 가까이 썼다고 하더라고. 그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날렸지. 병원비로 10억 원이라니. 김 씨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닥칠 수 있고 가진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대 노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40년 전에도 여기 탑골공원에는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거든. 그땐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 그런데 지금 그 할아버지들의 나이가 내 나이더라. 참 세월 빠르지. 그때는 내가 나이 들면 이런 곳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 참 씁쓸하지. 그의 말에는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한 씁쓸함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70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고 마침내 8시 30분이 되어 아침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메뉴는 주먹밥, 단무지 3장, 그리고 된장국이었습니다. 원래 국은 소고기 뭇국, 미역국, 된장국이 번갈아 가며 나온다고 했지만 오늘은 된장국이 제공되었습니다. 김 씨는 추위를 녹이고자 얼른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몸이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쳤던 탓인지 주먹밥도 아주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단출한 식사였지만 이렇게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던 중 김 씨와 70대 노인 곁으로 다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약간 어색한 표정을 보니 그도 김 씨처럼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부침성 좋은 70대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막노동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뒤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병든 아들이 있어 그간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노인은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며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면서 삶이 급격히 꼬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김 씨가 자신보다 조금 어려 보이자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모아둔 돈이 좀 있고 아직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노년에 비참해지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있는 돈 잘 관리하고 함부로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위험한 사업은 피하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김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마음이 순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다행히 햇빛이 들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입김이 뿜어져 나올 만큼 추웠습니다. 70대 노인은 늦기 전에 점심 배식을 받으러 가자며 김 씨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사회복지관 원각사의 무료 급식줄에 다시 섰습니다. 해가 떴지만 오랜 시간 밖에 있으니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추위를 이기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가벼운 동작들을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11시 30분이 되자 김 씨와 70대 노인은 번호표를 제출하고 약 12평 남짓한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 뭇국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대여섯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밥과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표 말이야. 예전엔 없었거든. 그땐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며 싸우기 일쑤였어. 지금은 훨씬 나아진 거지. 70대 노인은 과거와 비교해 지금의 체계가 훨씬 좋아졌다며 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식소는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설치된 22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누군가 틀어둔 옛날 뽕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고 몇몇 노인들은 핸드폰을 꺼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겨울이라 따뜻한 물도 준비되어 있었고 김 씨는 먼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식사 중 70대 노인은 자기 오른편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노인은 오전 6시에 출발해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이곳에서 무료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제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에서 온 노인은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고 아내가 아프면서 10년 동안 병원비로 저축을 다 써버렸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는 월 60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너무 빠듯해서 1년 전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밤에는 추워서 무릎이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상태가 안 좋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나가는 거죠.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5년만 더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 김 씨는 그의 말에 깊이 동감하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경비 일을 잘 구하셨네요. 저는 공사장 같은 힘든 일이라도 해보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 아직 잘 안 돼요. 이제 60대인데도 요새는 나이 조금만 많아도 일자리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힘든 일만 남아있다지만
나이 들면 체력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져서 그런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직처럼 앉아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죠. 그들의 대화를 맞은편에서 듣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44살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어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큰아이는 대학 보내고 둘째는 결혼시키고 막내는 유학까지 보내느라 정신없이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더라고요. 이어 할머니는 무릎 상태를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아까 무릎 안 좋다고 하셨죠? 저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면 최소 6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미루고 있어요. 연금 80만 원 중 절반은 월세로 나가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약값까지 많이 드니까요. 아이들도 제 살기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건 꿈도 못 꾸죠. 할머니는 아픈 무릎을 붕대로 감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답답할 때는 여기 와서 저랑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보며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 씨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노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듯했습니다. 김 씨가 살짝 우울해진 것을 눈치챈 70대 노인은 밥을 먹고 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며 김 씨를 데리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물론 카페가 아닌 커피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70대 노인은 주머니에서 600원을 꺼내 300원짜리 커피 2잔을 뽑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예요라고 말하는 김 씨 옆에서 70대 노인은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즐겼습니다. 김 씨는 자판기에서 나온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김 씨는 300원짜리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니라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최근 발생한 노인 운전 사고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운전도 하지 말라고 난리야. 집에서도 면허 반납하라고 자식들이 성화야.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한 김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고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대화를 끊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전입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 공짜로 타면 좋아요. 청년은 다짜고짜 노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양심적으로 65세 넘으셨으면 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성숙한 시민들의 목숨 아끼세요. 김 씨는 이런 일반화된 비난에 반박했지만 청년은 담배를 물고 찌푸린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는 안 늙을 줄 아나 70대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씁쓸해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었지만 김 씨는 아직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더 뽑아 들고 김 씨와 함께 노인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 두 노인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주위에는 훈수 두는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마가 죽어버리잖아.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장기판에서는 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노인들의 훈수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장기를 둘 줄 아는 김 씨는 그들의 열띤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잠시나마 이곳의 활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장기를 두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며 자신도 매일 장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오후 4시가 되었지만 장기판 주위의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린 듯한 표정의 70대 노인은 김 씨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질 때쯤 그들은 익숙한 커피 자판기를 지나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막걸리와 소주였습니다. 그곳은 한 잔당 1,000원의 술을 판매하며 안주로 강냉이, 마른 멸치, 김치, 야채전, 다시마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없었고 모두 야외에서 서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김 씨는 날씨가 추웠지만 막걸리 한 잔이 당겨서 주문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술을 주문하던 노년 여성 2명이 있었고
70대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자식들 흉이나 좀 보러 왔죠. 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기운의 감성에 젖은 70대 노인은 나이 먹고 눈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소중한 거절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후 70대 노인과 김 씨는 바둑을 두고 있는 다른 노인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술 한 잔을 곁들인 노인들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70대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싸움이 날 것 같다고 예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0대 남성은 핀잔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바둑돌을 던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깜짝 놀란 70대 노인과 김 씨는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을 데려가는 대신 경찰은 바둑판까지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노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싸운 사람들 데려가면 됐지. 왜 바둑판까지 가져가려는 거요?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경찰을 둘러싼 노인들이 100명 정도 모여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은 전기 충격기를 꺼내 공중에서 작동시켰습니다. 노인들은 크게 놀라며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현장에 있던 노인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70대 노인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김 씨는 한 고물상 앞에서 폐지를 팔러 온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실은 할머니는 오르막길을 힘겹게 넘어왔지만 이틀 동안 모은 폐지를 팔아 받은 돈은 겨우 12,000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뜻밖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운이 좋게 맥주병하고 음료수병 무더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받았지. 평소엔 새벽부터 나서도 10,000원도 못 벌 때가 많아. 그러나 할머니는 최근 폐지 가격이 조금 올랐음에도 차를 이용해 대량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전문 수집꾼들 때문에 수입이 줄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고물상 주인에게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는지 물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유모차나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어져 절반 이상이 고물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난방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 계란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최근에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새 수리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쉴 수 없는 현실을 덧붙였습니다. 겨울이 그래도 나은 편이야. 여름 폭염 땐 아예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 김 씨는 언젠가 자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폐지라도 주어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무기력했던 지난 몇 달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탑골공원에서 만났던 노인들처럼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직업을 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김 씨는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않아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보낸 하루는 김 씨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 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탑골공원 노인들의 삶이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